이번 부동산 대책은 투자로는 주택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은 2021년 6월 1일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역대급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해 보입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미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 올려버렸습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율 인상입니다. 2주택만 되더라도 취득세를 개인은 8%, 3주택 이상인 개인과 법인은 무조건 12%를 내야 합니다. 기존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인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집을 사지 마, 다주택자는 꿈도 꾸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1억짜리 집을 사는데 개인은 800만원, 법인은 1200만원을 내야 합니다. 2억짜리 집을 사는데 개인은 1600만원, 법인은 24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억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기존에는 취득세가 3%로 3천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택자부터는 8%인 8천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게다가 3주택 이상이면 무려 12%인 1억 2천을 내야 합니다. 만약 6억의 전세를 끼고 본인 돈 4억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취득세를 1억 2천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던 말던 사면 무조건 내야 하는 취득세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지 말라는 것이죠. 8%, 12%의 취득세를 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집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취득세를 껴안으면서까지 투자할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집을 찾기도 선뜻 투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은 절대 못 갖게 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40%가 무주택자인데 이들은 전월세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집을 임대해 줘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집을 임대해 줄 수 있을까요? 공급 대책도 같이 발표했지만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곳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기존의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1에서 3%였고 단 하루만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해도 비용 처리를 한 후 법인세 10%와 추가과세 10%만 내면 되는 단기 매매의 이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함으로써 절세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투자자들도 급증하게 되었죠. 이제 달라졌습니다.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를 12% 내야 하고 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 투자는 정말 어려워지고 매물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법인은 또한 기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 중에 일부를 법인의 현물 출자 방식으로 넘기게 되면 취득세 75%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혜택이 이번 규제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더 이상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취득세를 내고 집을 사면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세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종부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안의 시가와 과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시가는 공시가격이고 과표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 1주택은 9억, 다주택은 6억을 공제 후 공정가액 비율 2020년 90%, 내년에는 95%를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이라면 다주택 공제금액 6억을 뺀 4억에다가 90%를 곱하면 과표는 3억 6천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종부세율 기준으로 과표에 해당하는 종부세율이 1.6%이므로 10억의 1.6%인 1,6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매달 130만원 이상의 돈을 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몇 명이나 이런 세금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럼 법인으로 우회해서 해볼까? 지금까지 부동산 법인 투자는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규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 법인은 개인 최고 세율인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6%의 종부세를 내라고 합니다. 게다가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도 없으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우회하는 방법도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결국 내년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이다. 그 전까지 모두 팔아라. 모두 팔아라. 정부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대책이 발표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바보입니까?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고 이런 대책은 필연적으로 전셋값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이죠. 정부에서는 바로 전월세 신고제, 정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인 임대차 3법을 내놓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2개가 추가되어서 임대차 5법이라고까지 하네요. 임대료를 연 5%밖에 올리지 못하는데 종부세를 내면서 버텨야 합니다. 언뜻 계산해도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의 통로도 막아버리고 이제 증여의 방법이 제기되니까 증여세를 양도세보다 높게 증여 취득세율도 올린다고 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내년 6월 1일까지 팔아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그리고 법인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판다면 이렇게 나오는 매물은 과연 누가 받아줄까요? 이제 투자자가 매물을 받아주는 것은 어렵고 실수요자가 받아줘야 합니다. 실수요자가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판다면 어떤 물건부터 팔게 될까요? 아니, 어떤 집들을 남겨놓고 팔지 않을까요?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은 남겨놓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강남의 다주택자들은 벌써부터 전월세를 올려서 세금을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보다는 앞으로 집값 상승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매물을 거두기까지 합니다. 정부는 팔아라고 시그널을 주지만 강남의 집을 선뜻 팔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대 수익이 그만큼 크고 정부의 불신도 한몫을 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가 아무리 올라도 지금까지 집값이 폭등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견딜만 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남 같은 입지가 좋은 곳에는 세 부담 강화로 정부는 매물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히려 잠길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많이 달려오셨죠? 조금 쉬었다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회는 또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투자의 방향과 올바른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그래왔듯이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과 규제에 또 다시 적응하면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걱정되고 고민스럽고 투자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